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국회에서 또 한 번의 성전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절대 열세인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 성전보를 올린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저들의 법안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방송사법인데요. 방송악법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저들이 이것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무력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짜릿한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그것을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국회를 이제 다수당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통령도 법안을 만들 수가 없겠죠.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테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대통령의 권한이 행사되려면 반드시 국회 의석을 151석 정도 가져야 됩니다. 최소. 넉넉하게는 한 160석 정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소위 이제 집권 여당은 그런 경우가 많았죠, 사실은. 그런데 건자에 와서 여소야대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이러는데, 가장 극심한 이 편차를 보이는 거야에다가 아주 작은 여당이 되겠죠. 소여가 되겠죠. 거야 소여 상황이 만들어진 게 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 5년입니다. 5년 내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버팀목으로서 일종의 이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은 전부 옳았고 정당했습니다. 4.10 총선 마치고 나서 대패 결정된 그 분위기 속에서 사실 이제 여권 전체가 침통했잖아요. 그때 뭐 어이없이 하나 당한 게 이태원 특별법이었었죠. 그거는 뭐 할 수 없이 이제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바람에 대통령이 그건 오케이 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지금 살아났고요. 나머지 모든 법안 저들의 이제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이 되겠죠. 이 전부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거절당했죠. 거부당했죠. 자, 지금 방송사법 이걸 이야기할 때요. 저는 과거에 그게 떠오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미디어법을 밀어붙였잖아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좋았던 게 집권기 내내 다수당이었어요. 단독으로 항상 과반, 넉넉한 과반을 갖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뭘 하고자 했으면은 많은 걸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실제 경제 쪽에서는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합니다.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경제 순위로 따지면 전체 2위 정도 했다고 평가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박하게 평가하지만 그때 당시는 전 세계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경제 대통령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을 가장 우수하게 그 당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그 기반을 닦았다.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죠. 그때 당시 미디어법을 만들었거든요. 미디어법. 그 당시 이제 방송사 종사원들 특히 민노총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런 방송사가 많잖아요. 발칵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일 그냥 데모하고 막 그랬었죠. 그 미디어법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바로 종편을 탄생시키는 거거든요. 종편. 그래서 TV조선 채널A, JTBC가 터졌고 거기에 이제 연합뉴스도 이제 이 방송 채널을 하나 갖게 됐죠. MBN이 새로 하나 또 종편으로 들어왔고 그게 방송계 전체가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때 당시 그런 게 없었으면요. 저는 우파 혹은 보수로 불리는 세력은 영원히 집권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한 20, 30년을 말하는데요. 때문에 이 방송 안에서도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지금 만일이죠. 종편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요. 미디어법 당시에 저들 이제 현재 야당이 되겠죠. 얼마나 극심하게 반대했습니까? 방송사 이제 노조들도 계속해서 이제 집회하고 데모하고 막 연일 그냥 이슈화시키고 그걸 갖고 법정 소송도 일으키고 막 그 엄청난 사태였지만 결국에는 그걸 밀어붙여 가지고 미디어법을 완성을 시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사를 둘러싼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민하고 정말 양 진영 간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충돌이 이제 예상되는 그런 법안들이 되겠죠. 지금 야당이 이제 밀어붙이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하나같이 이걸 허용하게 되면은 정치 지형 자체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고 안정적으로 좌파들이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방송사법으로 흔히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방송법이 하나 있고요. 방송법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 요거는 MBC를 상대로 하는 거고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라고 있습니다. 요 이제 EBS 교육방송을 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그래서 이 현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좌파들이 안정적으로 집권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된 법안을 다 뜯어고치는 겁니다. 새로 만들고 뭐 수정하고 이래서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법을 들고 나와 가지고 이제 밀어붙였다가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 행사를 당했고 다시 제2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표결했는데 이게 부결된 겁니다. 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었죠. 6개 법안. 그 4개 법안 플러스 노란봉투법하고요. 노란봉투법. 이건 이제 노동악법, 이제 우리 기업악법이 되겠죠. 기업의 목을 겨누는 노조 천국을 만들어내는 노조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법안이 됩니다. 노조가 파업을 해도요.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 그 민노총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파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런 어떤 금융 치료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하고 이럴 때 말이죠. 민사소송을 더 무서워한다 그러죠. 노란봉투법에서는 기업주가 그런 걸 못하게 하는 법안이거든요. 이 법안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추진하는 25만 원법 요 2개를 합치면 모두 6개가 되잖아요. 이거를 국회에서 밀어붙이다가 재표결했는데 전부 거부당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 제2 요구를 받게 되면은 3분의 2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무산이 된 거죠. 국민의힘이 모처럼 이런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됐습니다. 정말 박수 쳐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붙인 결과 모두 부결됐고요. 방송법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9, 반대 107, 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찬성 188표, 반대 109표. 여기는 국민의힘보다도 추가로 한 개 더 나왔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 아마 개혁신당 쪽에서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기권 1표, 무효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 반대 108, 무효 3. 이 108은 완전히 국민의힘이 똘똘 뭉친 것으로 보이고요. 방통위법은 찬성 189, 반대 108, 무효 2.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똘똘 뭉쳤습니다. 용산과 국민의힘이 완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거 최근에 국민의힘과 용산 관계가 좀 그렇잖아요. 사실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런 법안 표결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박수 한 번 더 쳐야 됩니다. 예. 자, 방송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현행 9명에서 11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21명, 21인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소위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통위법을 말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 방통위 자체가요. 온전하게 5명 체제로 뭔가 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둘이서 하고 이랬었는데 이것을 저들이 이제 견제하려고 이런 법안을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많은 뉴스가 쏟아져 있습니다. 방송사법 못지않게 노란봉투법, 25만 원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결국 이렇게 부결됐는데 그때 이제 함께 재표결에 붙여져 가지고 25만 원 지원금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각각 찬성 184표, 반대 11표, 무효 4표, 그리고 또 다른 노란봉투법 이런 것은 찬성 183표, 반대 113표. 113표가 나온 거 봐서는 반대가요. 민주당에서도 여러 명이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보수적 컬러를 가진 그런 소신파들도 있군요.
자, 기권 1표, 무효 2표로 모두 부결됐습니다. 앞서 거기 25만 원 지원금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다들 참석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일부는 참석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찬성 184, 반대 11표, 무효 4표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전체 다 합쳐봐야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25만 원 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죠. 이재명이 지난 총선 당시 공약했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것을 채택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죠. 자, 잘 됐습니다. 또 하나의 승전보로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국회와 대통령이 권력을 이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 지금의 헌법 체제에서는요,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거의 대등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서 제대로 된 대통령의 권한이 형성되려면요, 반드시 국회를 장악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선거가 없잖아요. 총선은 가마득히 먼 미래에 있고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제 총선도 없다고요. 미니 총선이 한번 열린다라고는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소위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 선거구가 20, 30개 된다라고 합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다수당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계 개편 같은 방식이 아니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끝끝내 거야 여소 상태로 소여 상태로 임기를 마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정계 개편 시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거대한 지각 변동이 또 한번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한번 기대해 봅니다. 어쨌거나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용산이 똘똘 뭉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를 칩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